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11월 1일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개통된 날이죠. 그리고 충청북도를 수도권과 경북 지역으로 연결한 중부 내륙선 철도가 11월 말 개통될 예정인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중부 내륙선 철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반도 남쪽을 중앙에서 종으로 가로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부 내륙선 철도 개통에 대한 의견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죠. 전 차관님. 네, 저는 그 네 글자로 이제 시작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부 내륙선 철도가 충북 북부 지역에 앞으로 발전을 많이 가져올 텐데요. 그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발전이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발전, 추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시작 그렇게 잡겠습니다. 네,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용일 센터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네, 저는 다시 돌아온 기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18세기 충주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국토의 중심이었죠. 예. 21세기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어떤 헤게모니를 잃었었는데 이번에 중부 내륙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았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큰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기 부장님. 네, 저는 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부 내륙선의 개통은요, 충북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주요 도시하고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빈약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중부 내륙선 개통으로 그 접근성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 충북 지역의 주요 관광지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산재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고도화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김 부장님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중부 내륙선 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일 센터장님, 이 구간이 어떻게 되죠? 네, 우선 판교에서 예. 여주로 이어지는 경강선이 있습니다. 경강선. 네, 거기에 이천 부발역이 있는데 부발에서 예. 충주를 걸쳐 문경까지 이어지는 약 90km 정도의 철도 노선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국토의 중심에 있는 작은 노선이지만 사실 크게 보면 2030년까지 서울 수서에서 경강선의 광주까지 연결되는 수서 광주선, 예, 예. 그리고 종점인 문경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문경 김천선, 그리고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 내륙선, 이게 다 연결되게 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제3의 국토 종단 철도 노선이 됩니다. 이제 문경까지는 11월 말에 네, 이제 개통이 개통이 되고요. 되잖아요. 네, 네. 그 이후 김천, 거제 노선은 네. 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현재는 2030년을 30년. 목표로 예.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주까지만 개통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뭐 수익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충주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자료를 보면 월 평균 약 1,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예. 2023년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월 평균 9,000명 정도. 예. 그러다 보니 충주시에서 부발까지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판교까지 연결을 하자. 그래서 판교에서 충주로 이제 연결을 지난해 말에 했는데 그러고는 월 평균 이용객이 약 3만 명. 엄청 예, 많네요.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예. 사실 작년 7월 달 가장 이용객이 적었을 때가 월 평균 한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그때에 비하면 6배 정도 증가한 거죠. 수익 상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수익은 사실
투자 그동안 철도라는 인프라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뭐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고 있지는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에서 거제까지 2030년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면 아마 국토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과제들을 찾는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전 차관님, 중부 내륙선 철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 철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불안전한 아마 경부 축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 지역은 이전에 그 경부선이 지나가는 핵심 축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탈이 되고 이제 정체가 시작됐는데 이 중부 내륙선은 수도권과 또 경북 북부 지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경부 축의 봉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불안전합니다. 그 진짜 경부 축은 그 큰 도시인 서울과 뭐 대구, 부산, 진주 이런 그 주요 영남권의 도시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경부선의 복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부선, 경부축의 복원, 그것도 아까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부장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망을 보면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권, 그 다음에 영남권, 그 다음에 호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고속철도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이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을 종단하는 철도들은 대부분 보면 충청 지역이 양 끝단에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중심을 적절한 대중교통이 서비스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고요. 이번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서 어쩌면 정말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기관망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통에 따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도권 접근성이 빨라진 거는 뭐 가장 큰 기대 효과겠죠. 지금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뭐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중부 내륙 지역을 충청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좀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과거 경부축을 벗어나는 새로운 성장축이 이제 형성됐다. 이러는 기대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산업 성장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접근성이 좋아졌다. 또 그 외에 새로운 성장축이 생겼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 전 차관님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중부 내륙선이 이제 충청북도 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이제 종단을 하는데요. 그 역이 전부 6개가 있습니다. 예. 그 감곡서부터 시작해서 앙성온천, 충주까지는 이제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살미역, 수안보역, 연풍역이 이제 새로 개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새로 개통되는 역사들을 중심으로 역세권 정비나 이제 관광지 정비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 개발 효과 또 관광 증진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현재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이렇게 그 편도 4회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야지 더 활성화될 것인데 뭐 향후 과제로 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부장님은 어떤 걸 좀 기대하십니까?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아마 이 중부 내륙선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열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충청북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관광 자원들,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에 생각보다 산업단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관광 자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예전에는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겁니다. 수안보, 예. 온천, 우리 관광특구죠.
지금 현재는 많이 낙후돼 있는데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진천, 괴산, 충주, 특히 상업단지가 많은 충주 지역에 산단들이 노후화된 산단들이 많습니다. 이 산단들이 새로 고도화되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진 건 분명히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자금이나 이제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빨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센터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는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많죠. 새로운 철도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성장을 견인한 사례도 많고요. 가까운 사례로 KTX 강원역의 경우 강릉선이 생기고 나서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 사례도 있었고요. KTX 호남선이 생기고 나서 광주 지역에 오히려 이제 매상이 더 올랐고 광주 분이 서울을 가서 쓰는 카드 매출액보다 서울 분들이 수도권 분들이 지역으로 와서 쓰는 카드 매출액이 약 1.5배 높았던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우려는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 요인을 찾아서 잘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려도 있지만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김 전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재도 이제 충주 시민들이 주말이면은 판교에 있는 백화점으로 쇼핑을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의 효과도 빨대 효과라는 게 있긴 있는데 아마 정용일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곳이 발전하는 거는 이미 경험적으로 실증이 되고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거는 일부 빨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지역 발전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준비할 부분은 보다 많은 수도권 분들이 충북 북부 지역을 방문하게 하고 또 방문하셔서는 많은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이제 마음껏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앙성온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일 이용객이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100명이 훨씬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막상 수도권 주민이 앙성온천역에 내리면 온천장까지 가는 교통편이 미비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안보역이나 연풍역 이런 부분은 주요 관광지들을 옆에 인근에 두고 있는데 아마 접근 교통이나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도권 주민 중에 충주에 고속철도가 다닌다는 걸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홍보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지금 김 전 차관님 그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네. 어떤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옳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실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과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체류하고 방문하는 인구를 총칭하는 용어가 생활 인구라는 개념인데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중부 내륙선이 생기면서 우리 충북 또 충주의 생활 인구를 어떻게 많이 늘려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차관님 말씀 주신 지역의 어떤 마이크로한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산업 인프라, 문화 관광 인프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또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뭐 빨대 현상 우려에 대한 어떤 입장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미 한번 겪어봤고요. 2004년에 이제 KTX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개통되기 전에는 우리 지역 거점 도시들, 뭐 대구, 강주, 부산, 뭐 이런 거점 도시들이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내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 그 위에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시장과 비교 요리에 있는 시장 중에 비교 요리에 있는 시장은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선이 개통이 되어서 어떤 시장이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수도권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 우리가 집중해서 수도권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가져와야 될지에 대한 개발 계획, 그다음 정책 마련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대 현상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뭐 잘 대응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낸 지역이 어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자면 여수시가 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수 엑스포역이 지금 아마 한 230만 명 정도가 여수 엑스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23년 말 기준일 겁니다. 그중 한 100만 명 정도가 고속철을 이용하고서 여수 엑스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젊은 층, 그다음에 가족 동반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 지역을 방문하고, 그로 인해서 여수 지역이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고속철이 만들어져서 많은 이유는 아닙니다. 그 고속철을 이용해서 여수가 관광지 개발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사전에 잘 준비를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접근성이 향상돼서 시장이 뺏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던 시장을 가지고 온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빨대 현상이었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이 개통과 관련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 아주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단순히 이제 철도가 개통됐기 때문에 손님이 더 오실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충주역에 일일 이용객이 2,000명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우리 청주만 해도 오송역 같은 경우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일일 평균 이용객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중부 내륙선이 기능을 하려면은 충주역이나 뭐 충주 일원에 뭐 수안보역 포함해서 한 일일 10,000명 정도 이용객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이제 코레일 관광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광회사들이 있습니다. 연계 패키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이제 춘천의 남이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일일 관광 방문객이 9,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경춘선 열차를 타고 오시고, 또 코레일 관광 개발에 열차와 버스를 연계한 어떤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중부 내륙선 충주의 경우도 경춘선 춘천에 못지않은 그런 관광객 유치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세밀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별되는 뭐 관광 특성, 문화 특성, 뭐 산업 특성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것. 그런데 충주는 이제 수안보라는 좋은 온천도 있고 또 충주의 수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걸 계기로 어떻게 이런 부분 활용할 것인가. 근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은 뭐 어떤 대책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들이 예. 중부 내륙 또 충주 괴산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또 체류를 하실 건데, 제가 볼 때 비교 위에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중부 내륙 지역 또 충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의 규제도 있지만 실제 현재 충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산단과 비롯한 기업 도시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산업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 자원, 정말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타지의 분들이 충북을 오셔서 관광 자원을 한 번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체류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 정도 지낼 수 체류하고
숙박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원하는 산업 분야가 두 분야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치킨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충북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예. 청주가 문화의 굉장히 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좀 개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분야도 단순히 지금 많이들 그냥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1차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팜, 예.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옛날보다는 이렇게 근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스마트 수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장입니다. 실제로 안에 가서 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출하를 하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가 진출하지 않았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을 미리 선점해서 그 독점적 지위를 좀 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충주 또 충북 북부 지역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뭐 산업적 측면이나 관광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획을 아주 잘 추진해서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부 내륙선 철도 개통 분명히 뭐 충북 발전의 이제 호재인데요.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내용들이 논의됐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역을 기반으로 한 역세권 혹은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서 일단 그 지역에 오면 일단 게이트웨이지 않습니까? 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세권 개발. 예. 네. 그리고 충주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업적으로 보면 어떤 반도체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수도권에서 충주를 통해서 영남으로 연결되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대학이 있죠. 예. 대학을 좀 더 특성화하고 강화해서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단 충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말씀 주셨지만 또 강론이 있겠지만 관광 부분의 장점. 특히 이제 충주와 중부 내륙 지역은 중원문화권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잊고 있었던 중요한 우리 국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 문화를 기반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충주의 매력, 충북의 매력, 국민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의 중심, 충북이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네.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상기 부장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방금 지자체별로 관광이면 관광, 산업이면 산업 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간선망이 생겼습니다. 간선망이 생긴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인데 지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선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뭐 새로운 철도망을 놓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역에서 예. 주요 거점 지역,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역까지 어떻게 서비스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지자체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보역에서 수안보 관광 지역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왔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한 수단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방문객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런 수단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앱 같은 거를 개발해서 집에서 쉽게
예약을 해서 내가 경로를 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각 지자체별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뭐 지선 문제는 이따가 다시 또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김 전 차관님, 뭐 지자체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또 달리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선 교통망이 복원된다고 우리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전에 충주가 막 번성하고 아마 조선시대 후기에 전국에서 뭐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 도시가 될 때는 그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교류의 중심지고. 근데 그런 이제 경부축이 이탈하면서 정체를 맡게 됐었는데 이제 다시 간선망이 복원되는 거는 기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다시 교통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금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간선축이 복원될 수 있도록 뭐 복선화라든지 앞으로 뭐 경부축의 연결 문제 이런 쪽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교통 중심지가 됐을 때 충주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느냐, 산업적인 측면, 문화관광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정도로 단축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천이나 청주 정도까지만 이런 저 IT 산업, 반도체 산업이 와 있지만 충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물류 거점지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산업 정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충주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주 이상 가는 역사적인 배경과 비중을 가진 도시인데, 지금 전주에 가보면은 한옥도시, 뭐 전주 관찰사 부지 이런 부분들의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충주는 옛날에 설림없이 관찰사도 있었고 많은 역사 문화 자원이 있었고 충주 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 읍성도 있었고 이런 부분 복원을 통해서 그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도시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간선교통망이 회복되는 거를 계기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 말씀에 그 센터장님. 말씀에서 조금 더 덧댄다면 결국은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 펀딩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방시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주창하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있죠. 뭐 지역 활성화 펀드라든가 뭐 4대 특구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천력 있는 비전 제시할 수 있다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국토교통부는 그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 6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뭐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철도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부 내륙선 복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센터장님, 네. 지금 개통되는 중부 내륙선은 고속철도입니까? 뭐 그게 성격이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KTX처럼 초고속의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예. 이제 시속 2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입니다. 그럼 뭐 준고속철도라고도 부르죠. 중고속철도. 그럼 뭐 복선화도 뭐 필요하겠네. 더 고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 복선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의 철로만 있는 거고 예, 이제 예. 복선화는 이제 두 개의 철로가 있어서 상하행을 구분해서 쓰는 건데 사실 남북을 종단하는 경부선이나 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미 복선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부선은 복복선화 4차로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부 내륙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반드시 복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유는 사실 경부선의 포화 부분을 어느 정도 복선화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선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됩니다. 새로운 성장축에 걸맞는 장래 수요 대응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뭐 당장은 뭐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부장님은 중부 내륙 철도의 복선화 아직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게 당초 제가 알기로는 복선화와 단선화 두 개 다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선으로 추진된 이유는 복선 철도보다 단선 철도가 경제성이 나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토 효율적 이용, 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복선화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다시 이제 수요와 공급 문제로 경제성이 있느냐, 재무성이 적절히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 충북 논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지역 개발을 힘써서 이 수요를 창출해서 이 복선화의 당위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김 처장님 혹시 복선화에 대해서 뭐 입장이 다른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경부선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도 충주에서 판교까지 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편도 기준으로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이렇게 다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수송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KTX 이음 열차가 한 380석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열차가 4번 올라가고 4번 내려오는 건데 풀로 다 채워도 2,000석이 되지 않고요. 아마 승차율을 이렇게 감안하면 하루에 1,000명 정도 나를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간선축이 복원됐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30년이 되면 이제 충주에서 떠난 열차가 판교가 아니라 수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또 남쪽으로 가는 열차는 그 문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김천을 거쳐서 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 편도 기준 하루 15대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시간에 한 대씩 다니던 게 1시간에 한 대씩 다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하루에 10,000명 정도 수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000명이라고 치면. 그럼 10,000명이면 간선축이 복원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경부 축에 그 고속철도하고 새마을 뭐 무궁화 이렇게 예. 합쳐서 일일 이용객이 29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경부축을 보조하는 최소한의 보조간선축 이 정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 20%는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하루에 6, 7만 명은 중부내륙선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6, 7만 명을 나르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380명 열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10분에 한 대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차가 다녀야 됩니다. 예, 예. 10분에 한 대씩 계속 다니면은 6만 명 정도를 나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단선철도는 그 1시간에 한 대 아니면 2대 넣기가 벅찹니다. 예. 이 철도 용량이 복선을 나해 지금 이제 경부선 철도는 6분 내지 10분에 한 대씩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부내륙선도 그 진짜로 제대로 된 복선 철도를 통해서 10분에 한 대씩 타고 언제든지 나가면 타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갈 수 있는 그런 제2의 경부축을 만들어야지 진정한 이제 충주나 북부, 충북 북부권에 부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저도 1번으로 추진할 과제가 복선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복선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뭐 대안으로 지선을 좀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음성, 감곡, 장원과 혁신도시를 잇는 중부 내륙선 지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충북 혁신도시가 있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곳이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선이 생기게 되면 충북 혁신도시에서 감곡을 통해서 서울 수서까지 수도권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충북만 이렇게 놓고 보면 수도권의 확산이 진천, 음성, 충주 이렇게 해서 충북의 북부권의 하나의 밴드로 대규모 산업 성장축이 형성되어 있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의 산업 성장과 연계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현재 지선이 유일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당위성 뭐 많다고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음성, 뭐 혁신도시에 있는 지선 네네. 그 개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 6월 정도에 예. 6월 정도에 제5차 국가 철도망 예. 종합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지역의 모든 역량을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선에 관해서 우리 김 부장님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마 연장이 총 한 31.7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31.7km를 추가로 연장하게 되면
수서에서 대전까지 새로운 라우트가 하나 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축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것 또한 경제성과 재무성은 논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선 계획은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현 차관님, 그러면 이게 반영되도록 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지선 네네. 문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저도 뭐 이런 지선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나중에 활성화 단계에 가면은 제로섬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선로 용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1시간에 한 대 상행성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 쪽으로 하나를 하면은 충주에서 가는 걸 하나 빼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선 부분하고 중부 내륙선 복선화 문제를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반영돼야지 모든 사업이 시작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그 2021년에 4차 현재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당시 충북 지역에서는 그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그 동탄에서 청주공항 들어오는 광역철도 두 개만 반영이 됐고 그 충북 북부 지역은 신규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이런 이제 충북 내에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 지역의 사업들도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근거를 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지역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이미 많이 늦었다, 열심히 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예, 부장님.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교통망, 철도망을 볼 때 통행 시간 접근이 얼마나 개선이 됐냐, 운영 비용이 얼마나 개선이 되냐, 환경 비용이 얼마나 개선이 되냐,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비용이 얼마나 개선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효율성을 따지다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reliability, 실제성을 보게 됩니다. 실제성을 본 이후에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냐 하면 이거 얼마나 빨리 사고가 생겼을 때 회복 가능하냐, 회복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전에서 수서까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RT는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 그 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축을 신속하게 회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축이 어떤 축이냐 했을 때 어쩌면 이 중부 내륙 지선축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즌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지선도 그러하고요, 복선화도 그러하고 지속적인 철도 노선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통곡의 벽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 이 통곡의 벽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학에서 세의 이론이라고 결국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인데 사실은 뭐 이제 깨진 논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방의 발전, 지방의 지속 가능성, 수도권 비대화에 대한 대응으로 좀 철도 노선이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된다. 이런 견지가 좀 효율성 논지를 좀 앞서가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중부 내륙선 철도 2구간 개통이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이긴 하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김준 차관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예, 그 교통이라는 부분은 정말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 지역 주민들은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부선이 이탈됨으로 인해서 그 충북 북부 지역 충주의 정체가 시작되고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되는 부분. 근데 고속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상당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실제 간선 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중부 내륙선 철도가 제대로 간선 기능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시 영광스러운 시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부 내륙선 이제 완전 개통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절대 이거에 이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그 영남 지방의 대도시와 연결된 게 아니라 아직 문경까지밖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진정한 간선촌 복원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기 부장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모토로 내건 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지역에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를 이용해서 많은 지역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항상 어려움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전용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충북에 있는 단양군이 1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 1,000억 이상의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원 부분을 좀 잘 확보를 하셔서 우리 충북에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산업, 지역산업이 유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정용일 센터장님. 네, 제가 서두에 다시 돌아온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6년 뒤, 7년 뒤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 동안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6년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축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6년에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중부 내륙선 철도가 문경까지 개통되면 충주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아져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충주 인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